오이모입니다. 오이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네. 작가적인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작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 네. 바로 책 만들기. 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권 낸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인터넷에 이런 책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현존하는 작가들이 현존. 나의 존재는 현존이다. 현존할 때 노벨상 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네. 현존하는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책 만들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네. 내가 책 만드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저쪽 동네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죽기 전에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류의 버킷리스트 같은 걸 가지신 분도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네. 아 물론 이 모든 건 정말 개족견이에요. 네. 네, 저희가 뭐 책 만든 거 모든 걸 알고 있고 절대 아닌 진짜 슈퍼 개족견에다가 분야는 에세이에만 한정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가 이 동네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랑 또 지금의 트렌드 2022년에는 지금 약간 책을 계약하고 쓰고 있는 어떤 개족견을 가진 에세이 작가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지금 생각으로 에세이 단행본 에세이를 지금 최소 2개 이상 계약하고 있는 2명의 작가의 입으로 네, 들으시겠습니다. 네, 몇 개 계약했는지 진짜 말하고 싶지 않네요. 예, 네, 전 2개라서.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네. 내가 내 방에서 글을 썼어, 에세이를 썼어. 네. 이게 일단 출판사에 네. 만약 출판사를 통하신다면 출판사의 담당자에게 이 글이 어떻게 해야 전달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이 내 글을 혹은 내 창작물을 뭔가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는 1번으로 세상에 내놓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주제, 네. 내 인생의 대주제에 대한 글을 인터넷 세상에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옳다고 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편집자들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이 사람이랑 계약해야겠다 이 사람 책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실물을 보시는 편집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어떤 매체 중에 하나가 브런치예요. 그렇죠. 그게 한 3, 4년 전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브런치 대상, 그러니까 브런치 쪽에서 상을 네.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대상을 탄 책 중에 실제로 잘 되고 유명해진 책들이 꽤 있어가지고 에세이계에서 그래서 편집자분들이 대놓고 브런치를 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뭐 영화계에서도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봉준호가 옥자를 넷플릭스에서 하면서 약간 넷플릭스 하면서 약간 흘기는 눈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가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랑 넷플릭스 영화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졌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브런치도 저는 약간은 좀 마이너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성향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브런치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한 실적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브런치에 있고 그리고 브런치를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꽤나 재미있는 필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꼭 브런치뿐만 아니어도 그 네이버 블로그일 수도 있고 자기의 꽤나 여러 개의 글 아까 이랑 씨가 대주제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한두 개의 가능성을 보고 한 권의 책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쉽지가 않은 게 그 노래도 3분짜리 곡 하나 쓰는 거랑 그 3분짜리 노래를 15곡 써서 45분짜리 앨범을 만드는 거 완전 다른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레코딩 아티스트, 앨범 아티스트라는 말을 따로 쓰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산을 한번 넘은 사람의 또 그게 달라가지고 아마 저는 편집자가 아닙니다만 본다면 꽤나 한 10개 정도 이상의 이 사람이 이런 류의 이런저런 글을 어떻게 풀어서 그게 한 권의 글 예를 들면 뭐 한 10만 자짜리의 책이 만들 그런 기초 체력이랑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떡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브런치에 뭐 한 10만 자 정도 올려놨으면 이 중에 5만 자 정도는
뭔가 글을 편집을 다시 해서 이거를 지류 위에 음. 인쇄를 해서 책으로 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집자가 있으면 그건 이제 행복하게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SNS도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으로 작가 데뷔를 했는데 네네. 그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은 제가 글을 쓰고 있던 거랑은 상관없이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제 트위터에 제가 올린 글들이랑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제가 거였구나. 네, 제 식물 계정에 올리는 글들이랑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제가 연재하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를 대박. 나랑 작업해 보지 않겠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SNS로 발탁된 작가입니다. 대박. 그럼 코난 대표님이 네. 코난 북스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까다로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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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만나본 그러니까 편집자님이시자 대표님이신데 네. 제가 만나본 정말 손에 꼽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파이팅! SNS. 네. 와,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일단 작가가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또 투고 있잖아요. 투고가 있죠. 투고가 여러분 가장 의외로 오래된 방식. 투고. 씹히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읽으세요. 정말 열심히 읽는데 네. 근데 굳이 하나를 택하시자면 SNS나 브런치 쪽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투고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쪽이에요. 왜냐면 네. 멀쩡하게 책을 다 쓴 사람도 홍보를 위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완벽한 작품이 뻥 하고 만들어서 세상에 뻥 나왔을 때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잔잔바리 세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SNS 시장에서는 뭐 투고 쪽보다는 좀 이렇게 SNS나 뭔가 이런 브런치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장편 소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긴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소설을 네. 뻥하고 인터넷에 다 올릴 네.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또 연재하시는 사이트도 많지만 근데 저는 그 SNS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SNS를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진이 빠지거든요. 그거 그리고 은근히 스트레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적합하지 않으시면 투고를 올드 스쿨로 예전 방식으로 하셔도 출판사들은 전부 읽고 답장도 주시기도 해요. 네네네. 그건 제가 경험해보지 아, 못하는 곳인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떨릴까? 답장 맞아 받기 미칠 전까지. 거야. 막. 투고 출신은 아니지만 내가 막 13만 자짜리 책을 써서 보냈는데 살려줘. 막 답장이 온 거야. 근데 그 이메일을 클릭하기 전에 몇 글자 보이잖아요. 살려줘. 그거 보면 얼마나 떨릴까? 그리고 솔직히 한 3개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투고의 좋은 점은 내가 무슨 책의 독자일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출판사에 책을 낸다는 건 되게 생각대로 만약 일이 진행된다면 아주 좋은 일일 수 있죠. 그쵸. 내가 이 출판사를 동경하는데 이 편집자를 동경하는데 이 사람한테 원고를 보내서 이 사람이 읽는 게 그렇게까지 막 뮤지션이 데모를 회사에 들려주는 것보다 간단할 거예요. 진짜요? 전 그게 오히려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네. 투고 출신도 아니고 브런치 출신도 아니지만 네. 감히 거기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았고 이제 그 편집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약이라는 거를 이미 마쳤다는. 목이 뻣뻣하네요. 계약이라는 걸 일단 마쳤다는 가정하에 이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빠르게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원고를 쓰겠죠. 그쵸? 원고를 쓰고 원고를 보내면 맞아요. 편집자한테 피드백이 오겠죠. 맞아요. 굉장히 떨립니다. 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자가 다시 고쳐서 쓰겠죠. 그 네. 피드백에 따라서 이거는 피드백을 내가 받들어서 고쳐야겠다라든지 그래도 이런 부분 남기고 싶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쳐서 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집부로 넘어간 원고는 교정을 보게 되고 교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근데 그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뭐 이거는 영어로 써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줄바꿈 장난 아니죠. 그쵸. 줄바꿈 미치죠. 그런 네. 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확인을 하고 인쇄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일단 원고의 상태에서
네, 벌써 뭐 웃고 난리 났네요. 네. 저도 지금 원고의 상태에 쓰고 있고 지금 오진 선생님도 원고를 쓰고 계신 상태인데 네네네. 원고의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무릎이 갈리고 그쵸. 그 네. 음악이랑 비교하는 질문을 종종 들어요. 네. 뭐 음악에 비교해서 글쓰기가 어떠세요? 책 만드는 게 어떠세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을 가끔 받는데 음악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만들면 이랑 씨한테 베이스를 부탁하면은 네. 이랑 씨랑 합주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한정된 사람들이랑 호흡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야 여기 죽이지 않냐? 야 여기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글쓰기는 이렇게 고독한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글쓰기는 진짜 혼자죠. 네. 네. 그래서 아니 음악 만드는 것도 사실 혼자 하는 작업에 가까운 작업인데 네. 그것도 충분히 고독했어요. 네. 그것도 이미 약간 그 팀원들이랑 같이 작업하시는 회사원분들에 비하면 네. 저 끝에 있는데 그쵸. 글쓰기는 그냥 거기서 더 그냥 뭔가 아주 얇은 바늘로 구멍을 하나 내서 그 네. 구멍의 저 끝에 나 혼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거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잘못된 길, 그러니까 뭐 나중에 봤을 땐 그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돌아가는 길에 갔을 때 돌아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끝에 가서 네. 아 내가 돌아갔구나 하고 다시 그 지점을 찾아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네. 상황이 온다는 게 참 무서운 네. 일이 아닌가.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알라스카에 가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아마존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아마존이 만약에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고 뭔가 굉장히 그 나름의 매력이 넘치는 아마존이에요. 맞았어. 그러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미치는 거죠. 그럼 앞에 맨 처음에 알래스카는 어떨 건데? 그쵸. 그러니까 톤을 봐야죠. 네. 혼자 그러니까 편집자 선생님이 러닝메이트지만 무언가 이게 나의 출사표입니다. 빵. 이게 내 결과물입니다. 빵 하고 내놓기까지의 빵을 골방에서 혼자 흰 벽을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마치 저는 종종 쓰던 비유인데 흰 벽에 머리를 한 10만 번 정도 찢는 거 혼자 꽝꽝꽝꽝꽝꽝을 반복하는 게 저의 경우에는 책을 한 권 만드는 일.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내가 저 끝에 있는 골방에 가 있는 동안 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환희도 사실은 있어요. 아, 솔직하셔요. 네. 저는 꼬인 인간이어가지고 되게 늦게 인정하거든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풀어나갔을 이야기이지만 네.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어떤 뭐 2천자, 3천자 글 안에 나한테 흡족하게 딱 나왔을 때 네. 됐다. 다르게 이거다. 얘기하면 네. 그쵸. 온전하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모아서 네. 만약 사회도 출판사도 원하고 편집자도 원하고 독자도 원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랄까 어떻게 책빵 이렇게 돼가지고 빵빵빵빵 팔리는 그런 게 이제 상업 책 출판의 세계인데 네. 이제 내가 원고를 뭐 몇만 자 이런 얘기도 저기 초반에 편집부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그 원고를 써서 네. 드디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머리 10만 번 찍는 거 해갖고 그 원고를 딱 만들어서 편집부에 보낸다. 대략 이 기간을 이랑 씨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개월이라고 말로 사실 살았어요. 책마다 다르잖아요. 네. 진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적적인 일이었다 싶은데 제 첫 책은 제가 한 50일 만에 다 썼어요. 50일이면 2달이 안 되네요.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다 썼던 것 같아요. 잘못된 케이스인데 이거 여러분 절대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책을 뭐 10권을 내든 20권을 내든 내 인생에 2달씩 띄워놓고 그런 식으로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지금 책은 2년 넘게 걸려서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이게 그 책 바이 책,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는 최소 6개월 정도 계약 기간을 두고 날짜를 적거든요, 계약서에. 근데 그 날짜를 적을 때 지금 3월이거나 뭐 4월이거나 뭐 요런 시점에서 날짜를 한 6개월 후 그래서 뭐 10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고 계약을 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리고 계약금이 빡 입금이 되면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저는 약간 어떡하지? 난
X됐다. 나는 지금 도망가야 된다. 음. 약간 이런 기분이 저는 좀 들긴 해요. 네. 네. 아마 작가 바이 작가, 그것도 작가 바이 작가. 그 사람에서도 인생의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랑희 씨의 경우를 따라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지금 네. 말한 것처럼 그 50일에 그렇게 멋진 책이 나왔다는 거는, 후루룩 나왔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남의 멋진 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랑 저거 네. 2달만 썼대. 나도 이거 2달만 쓸게요. 계약 빡 했는데 2달 동안 막 새 꼭지. 세 꼭지가 뭐야. 2달 동안 한 꼭지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나쁜 예라고 말한 네. 거고, 사실은 갖고 싶은 예죠. 근데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함부로 탐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전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책 하나를 만드는 기간을 3개월에서 6년이라고 적어놨어요. 3개월은 뭔지 그 알겠고 3개월은 6년도 뭔지 알겠네요. 네. 3개월이 이제 이랑 씨가 말씀한 아무튼 식물같이 네. 너무나 모든 게 맞아떨어진 기적 같은 경우. 홀롤로 빠빠빠 네. 짜 이런 그 거. 6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당신께라는 책의 경우인데, 올해 나오면 6년인 거죠? 7년일 수도 있어요. 아하. 제가 대청소를 하다가 아하. 당신께 계약서를 보고 아하. 너무 막 세포가 곤두섰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원고를 기다렸을 편집자분이랑 그 회사에 너무 민폐인. 그럴 수 그게 있죠. 그리고 네. 어떤 의미냐면 6년을 썼는데 말았다? 말았다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6년을 썼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다. 그럼 정말 냉철하게 얘기해서 저 스스로한테도 한 얘기인데, 안 써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쓰셨잖아요. 네, 저는 예. 뭐 이래가지고 다행이다. 다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편집부랑 그런 얘기가 심지어 막판에 나왔어요. 네. 이렇게까지 작가님이 고생하는 거면은 접으셔야 되는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말을 되게 이런 말투가 아니게 하지만 그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로, 왜냐면 에세이라는 게 되게, 물론 시대를 추월하는 에세이도 너무너무 많지만 되게 시대성이 아주 반영되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문이. 그래가지고 저는 6개월은 정말 6년은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6년은 응축해서 담으셨기 때문에 되게 좋은 원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 특권으로 뭔가 그 탈고하기 전에 생 원고를 받아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여기까지 갔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문장력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다고?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도 빨리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세상에. 하고. 이거는 이미랑님의 그 친구 필터로, 이제 사랑의 필터로 봐서이고. 친구 콩깍지라는 네, 것도 네. 있으니까. 저희 근데 서로 그 친구 콩깍지가 있다는 걸 되게 잘 써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랑 왜냐면- 씨의, 네. 너무 재밌는 원고 다 봤답니다. 크크. 서로 친구 콩깍지를 되게 잘 써먹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게, 왜냐면 그 세상에 나가면 깨질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객관의 눈을 가진 친구들이 보고 해주는 이야기는 되게 믿음이 가고, 그쵸. 그리고 친구도 이거는 좀, 이 부분은 좀 모순적인데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굉장히 잘 써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냉철한 사람이 애정으로 해주는 얘기라는 건 너무 막 허벅허벅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써먹고 있다는 거라서.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 번에 막 6만 자 이렇게 보여주지는 마시고요. 그냥 좀 뭐 한 꼭지씩 보여주신다든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맞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되게 네. 조심히 합의를 하고,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러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존대하죠. 네. 그 원고 보여줄 때는 꼭 우리 존재한다. 존대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나요? 막 이렇게. 평소에는 언니 이거 맛있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네. 좀 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객관의 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편집자 선생님이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은 되게 바쁘신 분이지만 내 책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게 그분의 일이라서 네. 당연히 그분과 그 이제 작업을 거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완성된 원고를 한번 보냈을 때 네. 편집자 선생님의 피드백이 부르르 올 때 네. 저희에게 되게 공포스럽지만 네. 정말 필요한 과정. 네, 그것에 거치게 되죠. 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고. 무서워요. 네,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이 무서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발가벗고 길거리에 나가는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로 편집자님 피드백 기다릴 때 발가벗고 막 샴푸를 하다가 발가벗은 상태에서 갑자기 육감이 작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메일 왔을 것 같아. 아,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 갑자기 막. 그래서 샴푸를 한 상태에서 막 오른손만 막 얼른 씻어가지고 막 닦고
찍고 이메일 확인하고 대박. 막. 근데 안 왔고 그렇겠지. 캘빈 클라인에서 이메일 왔고 그래. 아니 3, 4일은 적어도 있어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보낸 순간부터 미쳐요. 막 이래요. 막. 저는 이거에 미친다는 작가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약간 그 작가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지점 네. 중에 하나가 네. 원고를 보냈을 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날것의 원고. 네. 그러니까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상 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보이는 나의 약점이 가득 담긴. 네. 그러니까 세상에 출간되는 원고는 그나마 약점을 없앤다고 없앤 원고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전부 막 HD로 살벌하게 피부를 찍은 사진 같은 걸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멋진 결과물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작가한테 그 편집자님 피드백을 줄 때 당연히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가 섞여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데도 말도 안 되지만 제발 좋은 소리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당연히 안 좋은 말이 얘기가 있어야 책이 좋아지는데도 네네네. 막 그냥 제 본능이 그러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발감없었으니까. 선생님적인. 네네네. 저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되는데 그 편집자님의 어떤 그 큰 산을 보는 그런 그런 시선이 있는 이메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거 짱이죠. 네, 저는 그래서- 편집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요. 네. 그 진짜 큰 산을 보는 그 작가들은 이렇게 막 나뭇잎, 인맥 막 이런 거 그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산을 보는 네. 사람이 있어주면 너무 이 확대 축소 반복하는 게 너무 좋죠. 사실은 근데 요즘 되게 또 2022년에 책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진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너무 중요하죠. 이미 좀 됐어요. 중요해진 지. 근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만 중요한 일일까요? 과연? 옛날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옛날엔 제가 책을 안 만들어봐서 더 중요해지긴 했어요. 더욱.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뭔가 인스타그램이랑 결국은 연관이 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긴 한데 책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이제 고전 매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에 세상사와 결부가 되어서 요즘은 짧게 한 구절 쩌는 말. 맞아요. 네. 카피라이트. 네. 인스타그램에 그 써먹기 좋은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한 페이지 찍어서 올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짝 한 문장 쓰고 그리고 어떤 책 누구 작가 막 이런 식으로 딱 썼을 때 뭔가 네. 뽕새가 나는. 정말 뿅하고 예쁜 표지. 뿅하고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집에 두고 싶은 표지가 또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CD 시장이 끝나고 네. LP 시장이 오히려 부활했잖아요. LP를 재생하는 LP 플레이어가 없는데 LP를 사신 분이 많단 말이죠. 그거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오브제를 사는 걸로 네. 마치 미술관에 가서 엽서를 사는 것과 아니면 작은 그림 카피를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책은 오히려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놓고 안 보는 책 정말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몇십 권씩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몇십 권씩이나요? 네, 좀 심해요. 왜냐면 그 책 갖고 싶은 거예요. 막 그 물성이 갖고 싶은 네, 거군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심리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좋아서 읽는 건 좀 나중이야. 내 인생에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네. 근데 갖고 있고 싶은 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류의 예쁜 오브제의 기능이 아주 고전 매체인 책이 좀 수행하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원고가 별로 안 나온 상태에서도 책의 표지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고 맞아요. 첫 단계부터 표지에 대한 고민을 하긴 네. 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눈에 띄는 화가 선생님들이라든지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디자이너들을 평소에 그냥 항상 체크해놔요. 그 언젠가에 책 회의를 할 때 내가 빨리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네. 네. 물론 출판사 분들은 거기에 너무 도사니까 너무 많이 카드가 있으시지만 이게 너무 카드가 많으면 어떤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가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세상에서 일단은 책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어떤 판화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표지 그림을 받은 적도 있고 약간 그렇게 요즘 또 인스타그램 세상에 좋은 점이 제가 갑자기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작가님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서 책 작업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쵸. 다들 연결이 닿을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 내 책을 지금 만들고 예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나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들이랑 그림품 같은 거를 메모해 두시고 용감하게 DM을 보내보시는 것도 의외로 그분들이 그런 아카이빙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의 아카이빙을. 네. 아하. 저는 그 표지를 위한 아카이빙을 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고 아, 오히려
제가 찍은 사진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 찍으시니까. 네, 꽤 맞네, 많이 맞네. 있었어서 근데 뭐 이번 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어. 고민은 좀 있는데 어. 아무튼 그 책을 사서 이 책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해요. 아, 네, 그 맞아요. 20%라던가 그럴 수 그렇다더라고요. 있죠. 책을 산 많은- 사람들 중에. 음. 근데 그 20%의 그 분들이 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공유할 부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이 책을 사서 우리 집에 오래 두기에도 예쁘고 이 책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부적처럼. 그래서, 네, 네네. 네, 그 부분도 그래서 너무 간과할 부분 아니라는 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니들이 책 만들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이 책 만들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두 분들에게 다 저는 재미있는 현재 저희의 이야기를 네. 나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저희가 네. 굉장히 오인물을 단짠단짠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가 단이고 뭐가 짠이에요? 그러니까 막 헤어 막 이런 거 얘기할 헤어가 때는 단이- 단일 수 있잖아요. 단이구나. 네, 이게 뭔가 짠이구나. 네. 아. 근데 조금 우리 직업이랑 연관된 이야기는 약간 아무래도 짭짤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단 것도 좋아하고 짠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요. 네, 우리가 번갈아 먹으면 무한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의 모임무에서 저희가 책의 결과를 내서 맞아요. 올해 저희가 오인무에서 책 결과를 내서 책이 물성을 갖고 책이 나오면 한 번씩 약간 커미션 주는 느낌으로 네. 한 번씩 홍보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 제발 하고 싶어요. 네. 제발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이어도 좋으니 네. 뭔가 결과물을 손에 짠 하고 들고 있게 되기를. 네, 저 업계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바랍니다. 네, 진짜요. 너무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이제 그만 쓰고 싶다. 중내사내하고 그만 쓰고 싶다. 나는 결론 내고 싶다. 이 정도에서 원고를 놔주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도 잘 줬다가 잘 놓는 네. 지필 생활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오인무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뿅뿅뿅. 안녕. 안녕. 저희가 사실 작가죠. 맞아요. 오늘 뭐 입냐고 저희 뭐 입는지 안 맞춰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따 뭐 입을 거야 해서 나 작가 코스프레 해 이렇게 이랑이한테 얘기했더니 이랑이가 언니 작가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작가 코스프레 하는 기분이 들어. 저 오늘 여기 끝까지 단추 채운 거 보셨죠? 여기 끝까지. 평소에 세계 푸는 애가. 네. 평소엔 약간 이런 느낌. 네.